오늘도 오감 대만족 여행 안내해 주실 분 이현주 여행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봄의 끝자락을 달려가는 5월 중순인데 말이죠. 네. 오늘 남쪽으로 안내해 주시겠다고요? 네, 오늘 떠날 곳은요. 누군가에게는 그림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음악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시가 되는 풍경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사랑한 예인의 땅이자 상냥하고 온화한 바다가 있는 곳. 경상남도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 통영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경상남도 통영. 네. 통영이 배출한 예술가가 정말 많죠. 네, 많아요. 그냥 대표적으로 몇 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소설가 박경림 선생님이 계시고요. 시인 김춘수와 유치한 화가 전영님이 나고 자랐어요. 네. 또 화가 이중섭은 1950년대 초부터 통영에서 활동했고 시인 백석과 정지용은 통영을 여행하며 받은 영감과 인상을 시와 산문으로 남겼어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신데요. 바로 작곡가 윤희상 선생님이세요. 네. 예술 외적인 이유로 오랫동안 외국에서 더 많이 알려지고 계시지만 정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현대 음악의 거목이신 분인데 매년 보이면 그 열리는 통영 국제음악제랑 국제음악당, 윤희상 국제음악 콩쿠르 등은 모두 이 선생님의 선생님 윤희상 선생님의 음악과 그의 정신 세계를 기리는 공간이자 축제입니다. 네, 네. 박경리, 김춘수, 유치환, 전영님 그리고 작곡가 윤희상. 그러니까 시인, 화가, 음악가 모든 네. 예인들이 예. 통영을 배경으로 나고 자라시고 그 이미지들을 담으셨죠. 시인들이 표현한 통영의 이미지 네.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몇 가지를 소개시켜드리면 첫 번째 김춘수 시인은 통영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즘도 나는 화창한 대낮길을 가다가 문득 어디선가 갈매기 우는 소리를 듣고 난다. 통영 앞바다, 한료수로 트인 그 바다는 내 쉬의 뉘앙스가 되고 있다. 네. 그리고 또 백석 시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람맛과 물맛이 짭짤한 통영은 새벽이면 북이 울리고 바다에서는 밤새 배가 운다. 자다가도 일어나 바다로 가고 싶은 곳. 그곳이 통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정말 저도 이제 통영에 가면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자는데 자다가도 깨면 자꾸 바다를 바라보게 되는 네. 곳이에요. 통영에 이렇게 예향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통영에 가면 누구나 시인이 되고 작곡가가 될 것 같아요. 한료수도를 쏟는 다도의 풍광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인데요. 정말 그 통영의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약간 뭔가 마음이 일렁일렁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막 점점이 떠있는 섬들과 산과 어루진 풍경을 보면 그 누구라도 펜과 붓을 들고 그 이미지를 남기고 싶을 것 같아요. 그 느낌을. 네. 자, 영남에서도 그 예향으로 손꼽히는 통영인데 말이죠. 네. 그럼 여기 통영에서 가장 먼저 가볼 곳은 어딘가요? 통영 시내도 좋지만 품고 있는 섬이 한 570여 개 정도 돼요. 크고 작은 섬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섬으로 알려진 곳이 바로 미륵도예요. 미륵도. 이 미륵도도 또 많은 예술가들의 사랑을 받은 장소인데 이 미륵도 중앙에는 미륵산이 있어요. 높은 산은 아니에요. 461m 정도 되는데 이 미륵산의 이름은 뭐 미래에 붙여인 미륵종불이 온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산인데 그 의미보다 일단 정상에 올라서서 바라보는 풍경 때문에 이 산은 오를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딱 미륵산 정상에 서면 그러니까 한료수도 국립공원이잖아요. 네. 한료수도의 빼어난 풍경이 정말 사통팔달로 쭉 펼쳐져요. 정말 그림 같은 풍경인데 딱 그 통영, 사천, 남해를 거쳐 여수까지 이르는 우아하고 고운 물길이 딱 펼쳐지는데 우리가 딱 통영하면 아름다운 섬과 바다의 풍경이 생각나는 그 이미지 있잖아요. 네. 뭐 엽서나 그림에는 딱 그 풍경이 실제로 딱 펼쳐지는 곳이에요. 이 풍경을 정지용 시인이 딱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통영과 한산도 일대의 풍경 자연미를 나는 문필로 묘사할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과히 표현할 수 없는. 정지용 씨는 제가 좋아하는 시인인데 네. 그분이 이제 내 능력으로는 표현이 안 된다. 네, 그런 분이 그렇게 글을 네. 잘 쓰시는 분이. 그런데 이제 미륵산에 가자고 하면 산 싫어하시는 분들은 통영까지 와서 굳이 산 하실 분이 있는데
걸어서 올라갈 수 있지만 이 미륵산이 좋은 게 그 정상까지 정상 바로 아래까지 케이블카가 있어요. 그래서 한 10여 분 정도 케이블카를 타면 정상 바로 아래에 있는 전망대에 닿거든요. 전망대에 가면 이렇게 스카이워크가 되어 있어요. 예. 약간 고소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약간 살 떨리는 공간인데 그곳에만 가셔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름답고 고운 섬들이 꽃처럼 떠 있는 그 다도해의 풍광을 보실 수가 있는데 다만 이곳에서는 바다는 보이지만 통영 시내가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발품을 팔아서 정상까지 한 15분 정도 걸어 올라가시면 정상에 닿아요. 정상에 딱 서시면 360도로 통영의 풍경이 보이는데 내가 고개를 돌리는 구간마다 섬과 바다와 다리와 그리고 통영 시내까지 보이는데 통영을 왜 동양의 나폴리라고 하잖아요. 아기자기한 항구의 풍경도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네. 그 모든 풍경을 한눈에 담으시려면 편안하게 케이블카를 이용하시더라도 15분, 왕복 30분 정도의 품을 팔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미륵산이 461m면 뭐 남산보다 조금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또 케이블카도 있으니까 그럼요. 걱정 네. 없이 올라가셔도 되겠고요. 네. 이 미륵산이 있는 미륵도 네. 이 섬은 지금 다리로 연결돼 있죠. 네, 맞아요. 원래는 섬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두 다리와 해저 터널로 연결되어 있어요. 해저 터널까지 있습니까? 그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건데 저는 그 해저 터널을 지나서 많이 걸어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섬 아닌 섬이에요. 편안하게 뭐 자동차로 드라이브하기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이 미륵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윤희상 작곡가를 기리는 공간들이 있어요. 바로 통영국제음악당이 있는데 2014년에 개관을 했거든요. 딱 그 음악당의 모습이 갈매기 두 마리가 이렇게 날개를 펼치고 있는 형상이에요. 한쪽은 콘서트 홀이고 한쪽은 다목적 홀인데 그 국내외 되게 유명한 연주자들이 다 이곳을 거쳐갔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그 이민찬 그 피아니스트도 이 그 통영 국제 콩쿠르 대회에서 우승하신 분이고요. 15살 때 맞아요. 이민찬 우승했죠. 15살 네, 때. 6월에 또 공연 또 여기서 연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공간은 그 음향이 좋기로 굉장히 유명해요. 전문가들과 클래식 애호가들 사이에 그리고 이제 연주자들 사이에서는 그 대기실 공간에서 이 다도의 풍경이 보인대요. 그래서 그 연주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곳 중에 하나라고 해요. 이곳은 굳이 연주를 듣지 않으시더라도 가볼 필요가 있는데 그냥 딱 그 올라서면 그 음악당으로 들어서는 계단을 탁 올라서면 탁 트인 바다와 하늘이 그냥 가슴에 탁 안겨요. 봄에는 이 아래 벚꽃이 막 흐드러지게 피거든요. 그 풍경만으로도 여기는 가볼 만한 가치가 있고 또 그 바다를 보고 나서 등을 딱 돌리면 도다망이라는 또 아름다운 항구의 풍경도 펼쳐져가지고 통영의 바다 풍경을 다양하게 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 작은 풍경 좋은 카페나 이런 곳들이 있어서 한낮의 여유를 좀 여유롭게 즐길 수도 있고 무엇보다 바다 풍경을 약간 예술의 향기 속에서 경험하실 수 있는 곳이어서 음악회를 보시면 제일 좋겠지만 음악회를 예약하지 못하시거나 듣지 않으시더라도 꼭 가보시길 좋아요. 공간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이 미륵도에 말이죠. 네. 특별히 또 가봐야 되는 동네가 있다면서요. 미륵도에서도 미륵도 자체는 예술의 향기가 가득한데 그중에서도 약간 예술적인 마을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 봉수골이라고 하는데요. 봉수골은 그 미륵산 아래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이 마을에 딱 들어서면 통영의 이미지가 살짝 달라져요. 네. 바다는 사라지고 정말 아기자기한 조용한 마을의 길이 펼쳐지는데 이곳을 찾아가는 많은 분들은 아마 그 이분 때문에 가실 거예요. 전영림 미술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영림. 통영의 화가로 불리는 전영림 미술관으로 가는데 이 마을에 들어서면 전영림 화가의 그림은 굳이 미술관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네 벽을 따라서 그의 그림들이 타일로 인쇄가 돼가지고 막 벽화에 붙여져 있거든요. 그리고 큰 도로변에서 이제 미술관을 가려면 작은 골목으로 들어서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미술관을 들리기 전에 거치는 곳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통영의 자연과 문화예술을 콘텐츠로 만드는 출판사가 운영하는 작은 책방이 있는데 집도 작고 정원도 작은데 정말 예뻐요. 책방이. 네, 자연스럽게 시선을 잡고 발목이 잡혀서 누군가 그냥 슬며시 들어갔다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이곳에 딱 들어서면 한가로움과 여유로움은 덤이고 또 마음에 드는 통영을 기억할 수 있는 책도 살 수가 있죠. 이 책방 바로 뒤편에 전영림 미술관이 있는데 전영림 미술관은 딱 들어서자마자 미술관 들어서기 전부터 작품이 보여요. 벽에 큰 타일로 그림이 이미 그려져 있고요. 딱 들어서면 이분은 통영의 화가라 그랬잖아요. 통영의 바다를 배경으로 한 그림들이 많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파란색 블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코발트 블루빛에
파란 하늘과 그보다 더 진한 바다를 담아서 다양한 그림들을 그려 놓으셨는데 보고 있으면 그냥 이 그림이 되게 마음에 와서 이렇게 물드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저는 제가 푸른색도 좋아하고 바다도 좋아하고 하늘 풍경을 좋아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아름다운 통영의 느낌들을 정말 잘 담아 놓으셔서 이곳에 가시면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그림이 담겨 있는 컵이나 엽서들을 사가지고 오시는데 그걸 눈으로도 담으시고 마음속에서도 약간 통영의 바다를 그냥 우리가 봤던 통영의 바다와 화가의 눈을 통해서 봤던 바다를 이렇게 두 가지로 담을 수 있는 공간이니까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영림 화가가 또 통영 바다를 배경 많이 그렸잖아요. 네. 또 이분이 독특하신 게 그 환갑 이후에 주목을 받기 시작하셨고 그 1916년생 분이세요. 그래서 과거에 이분이 유명해지신 계기 중에 하나일 거였대요.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분의 전시회를 갔다가 그분의 그림을 청와대에 걸고 싶은데 그림이 너무 커서 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청와대에 걸 수 있는 크기로 그림을 다시 그려서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통영국제음악당에 가도 이분의 그림이 걸려 있고 그리고 통영을 넘어가는 미륵도를 잇는 충무교 교각에도 그분의 모사가 그려져 있는데 밤에 유람선을 타면 그 다리 아래 조명을 비춰져 가지고 그 선생님의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풍경도 되게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든 자연스럽게 이분의 그림을 볼 수가 있고 뭔가 파란빛이 많이 들어간 그림을 통영에서 마주했다라고 하면 그건 바로 정영림 화가의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륵도에서 또 가볼 만한데 또 있겠는데 말이죠. 지금이 7시 21분인데 네. 통영이 7시 23분에 해가 지더라고요. 오늘 딱 이 시간대 통영에 계시다면 미륵도 남쪽에 있는 다라공원을 추천드려요. 다라공원. 다라공원은 그러니까 미륵도를 이렇게 따라서 해안 일조할 수 있는 산양 관광도로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거든요. 네. 이곳은 드라이브하기도 너무 좋은 산양 관광도는 드라이브하기 너무 좋은데 딱 시간대 일몰쯤 맞춰서 이 중간에 있는 다라공원에 가세요. 일몰 명소다 이거죠. 네. 그 우리나라에서 일몰이 아름답기로 손에 꼽히는 곳 중에 하나고 또 하나 달을 구경하기 좋은 곳으로도 유명해요. 달. 네. 달아 공원이죠. 이게 원래는 뭐 달아 공원이 아니고 달아. 네. 이곳의 지형이 약간 코끼리의 어금니를 닮았다 해서 달아라고도 하고요. 요즘에는 달 구경하기 좋은 곳이라고 해서 달아라고도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그 해질 무렵에 딱 이곳에 가면 관해정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네. 해질 무렵에 딱 여기에 서면 하루의 일과를 끝낸 해가 바다로 이렇게 서서히 가라앉는데 타이밍이 적절하게 그 사이에 그 해 사이로 새 한 마리 날아가고 그 어부의 배가 그 바닷길을 따라 쭉 한번 지나가면 그 은은하게 펴지는 맞아요. 애국가의 한 장면에 등장할 것 같은 그 그림이 실제로 눈앞에서 펼쳐져요. 네. 그리고 특히 달이 밝은 보름에 가시면 그 달빛 윤슬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휘영청 밝은 달이 바다에 비춰가지고 그 검은 바다 위로 이렇게 반짝이는 은빛 그 물결이도 굉장히 아름다운데 그 풍경을 보기에도 좋습니다. 드뷔시를 들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월간을 들어야죠. 네. 레드린. 오늘 굉장히 예술 향기가 가득한 방송입니다. 네, 음악 얘기하니까 작곡가 윤희상 선생님. 네. 윤희상 작곡가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곳은 어디 가면 좋을까요? 일단 두 군데가 있는데요. 통영국제음악당 바로 뒤편 바다가 보이는 자리에 그 윤희상 선생님의 추모지가 있어요. 사후 23년이 지난 2018년에 독일 베를린에서 돌아온 유해가 이제 안장된 곳인데 이분이 결국은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시고 예술 외적인 이유로 돌아가셨잖아요. 네, 독일에서. 네, 돌아가신 후에 이제 18년에 오셨고요. 그리고 이제 통영 시내에 가면 윤희상 기념관이 있어요. 이곳에 가면 그 윤희상의 삶과 음악을 이렇게 다 더듬어 볼 수 있는 공간인데 공원, 전시관, 실내 공연장, 베를린 하우스 등이 있어요. 네. 이색적인 게 베를린 하우스인데 실제 독일에 있던 그 베를린 하우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해서 집을 지어놨어요. 네. 그 공간에 가면 선생님이 타셨던 차도 옛날에 그 차도 그대로 클래식카도 앞에 외관에 전시되어 있고요. 안으로 들어서면 선생님이 생전에 쓰셨던 첼로, 그다음에 늘 간직한 태극기, 옷장, 중정물 유품을 또 보실 수도 있고 피아노, 가구, 카펫, 음반, 책, 전화기, 스탠드까지 정말 선생님이 사용했던 물건들이 그대로 있어서 네. 그냥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서 어떤 생각으로 음악을 작곡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 1층에는 이제
다양한 음악 관련 도서와 더불어서 선생님의 작품들을 다 들어볼 수 있는 도서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곡들을 이렇게 다 헤드폰에 연결해가지고 다 들을 수가 있는데 사실 저는 윤 선생 음악이 되게 유명한 건 알지만 듣기에 현대음악의 이해하기가 쉽진 않죠. 않은데 가장 강렬한 곡 중에 하나가 그 곡이에요. 그 관현악을 위한 탁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 서양 음악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 그 탁 하는 그 소리가 강렬해서 기회가 되시면 그 곡은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앞서 내드린 퀴즈 한번 다시 알려드릴게요. 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로 동서양 문화와 사상을 음악을 통해서 융합시킨 현대 음악의 거장이죠. 이 음악가의 고향인 통영에서는 그를 기리면서 매년 국제 음악제를 열고 있는데 누구일까요? 1번 윤희상, 2번 조수미, 3번 정명훈. 정답 아시는 분은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51로 참여해 주십시오. 자, 매주 목요일은 이현주 여행 전문 기자와 함께 맛있는 여행 떠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남 통영을 여행 중입니다. 이현주 기자, 그러면 통영에서 무엇부터 먹어야 됩니까? 통영에서는 일단 바다의 것으로 위장을 채워야겠죠. 해산물을 먹어야 되겠죠. 그렇죠. 통영의 바다는 사시사철 맛있으니까요. 일단 제가 지난해에 발견한 아주 보석 같은 식당이 하나 있어요. 서울시장에서 살짝 벗어난 작은 계를 위치한 해산물 전문점인데요. 터땡땡 회식당이라는 곳이에요. 외관은 되게 허름하거든요. 근데 내공이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터미널 땡 식당? 네, 터미널 땡 그렇죠. 네, 이곳은 자연산 회 전문점이에요. 철별로 이렇게 다양한 자연산 회와 생선국을 내는데 이 집의 단점이라고 하면 약간 기다림이 필요해요. 왜냐면 노부부가 운영하시거든요. 그 정도야 뭐. 그러니까 할머님이 요리하시고 할아버님이 이제 음식을 이렇게 서빙하세요. 보통 일반 유명한 관광지에 횟집에 가면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접시들을 막 쟁반째 들고 쫙 깔아주잖아요. 그렇죠. 이 집은 그러지 않아요. 그때부터 음식을 만들어요. 이제 저희 앉아가지고 저희는 이제 반주를 먼저 시키고 앉아 있으니 먼저 그 주방장이신 할머님이 멍게와 내장째 해산물 툭툭툭 썰어서 주시는데 제가 먹은 인생 해삼을 여기서 만났어요. 그 해삼이 정말 싱싱하고 맛있는 해삼은 육질이 단단하지 않고 내장의 향이 엄청 그윽해요. 비리지 않고 되게 상긋하건데 해삼이 약간 딱딱한 게 싱싱한 거 아닙니까? 아니 여기 적당히 그러니까 정말 오래된 것들 너무 딱딱하고 그렇죠. 적당히 살캉하게 씹히는 정도 해삼인데 그 맛과 향이 기가 막혀요. 이곳에 그 해삼과 멍게가 딱 먹고 있으면 잠시 후에 또 어머님께서 같이 져낸 굴전하고 그 가리비 숙회, 문어 숙회, 파래전을 딱 내어주세요. 굴전, 가리비 숙회. 그러니까 바로바로 붙여내주세요. 이게 미리 붙여놓으면 전이 아니에요. 이거에 감나하고 있다 보면 저희가 모듬회를 시켰는데 모듬회가 딱 나와요. 자연산 3종, 우럭, 노래미, 도다리가 딱 나오는데 정말 너무 얇지도 않고 딱 입어 넣었을 때 치감이 딱 좋은 두께로 그 고소하고 맛있는 싱싱한 회가 딱 나오고 이어서 그 기름에 지져낸 생선을 구워주신데 약간 통영식 생선구이가 나오는데 통영식 생선구이는 기름에 지글지글 구운 다음에 양념장을 발라줘요. 세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그중에 저는 그 대구 아제비라고 불리는 붉은 메기 생선구이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붉은 메기면은 민물 생선 아닙니까? 아니요, 바다 생선이에요. 바다 메기예요? 네. 물메기처럼 바다 생선인데 정말 맛있어요. 붉은 빛인데, 그러니까 이곳에 가신다면, 그러니까 일반 막 한꺼번에 막 먹는 차는 안 먹는 차 한꺼번에 내주는 식당 말고 정말 입에 탁 막게 입맛 당기는 찬들로만 싹 내어주는 이 식당 가시길 추천드려요. 계절별로 다양한 생선국도 나오고 무엇보다 자연산 회만 취급하시니까 정말 맛있는 선도의 봄바다의 맛을, 그러니까 모든 계절의 통영 바다 맛을 즐기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자연산 3종회 이거는 그때 계절마다 달라져요. 조금 달라지겠네요. 그러니까 나오는 찬들도 계절마다 조금씩 달라지고요. 네. 그런데 일단 포인트는 할머님이 내공이 만만치 않으시고 음색을 바로바로 먹기 좋게 그때그때 만들어 주신다는 게 참 매력적이었어요. 그리고요, 통영에는 술 문화가 좀 독특한 게 있다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아실 건데 왜 전주 가면 전주 막걸리 있고 마산 가면 통술집이라고 있잖아요. 통영에는 바로 다찌라는 이색적인 술 문화가 있어요. 일본 말 아닙니까? 이제 이게 어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일본에서 서서 마시는 선술집을 다찌노미라고 하는데 그 다찌노미에서 왔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통영 분들은 모든 해산물이 다 있지 해서 다찌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네. 네. 이 다찌집에 들어가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 메뉴 선택장에 있으신 분들 고민하지 않고 몇 인상인지만 말하면 돼요.
딱 가면 그때부터 신선한 재료와 함께 반주를 즐길 수 있는 계절이 고스란히 반영된 상이 푸짐하게 정말 다양한 안주거리가 챙겨지는데 제가 갔던 집은 울땡 다찌집인데 제가 이 집에 예약을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 안내 말씀이 이런 거예요. 술꾼들의 파라다이스 먼먼 땅 다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는데 정말 음주를 약간 애주가 분들은 정말 환상적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맛있는 안주를 뭘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나오는 족족이 다 맛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날 정해진 메뉴가 없어요. 그날 가장 신선한 통영의 바다가 내어주는 것들로 그날 메뉴가 달라져요. 술 종류도 다양하게 있습니까? 기본 소주, 맥주, 막걸리 있고요. 그거 내사실 수가 있는데 제가 갔던 날 먹었던 메뉴를 살짝 이것도 다는 아닌데 읊어드리면 식당 주인이 그날 내려주신 거는 각종 회를 시작으로 문어 숙회, 나치탕탕이, 멍게, 해삼, 전복, 군속, 고둥, 파래전, 피조개, 장어 내장볶음, 장어구이, 병어회, 미역떡국, 가오리찜, 생선 껍질 무침, 볼락구이, 매운탕 등등등 정말 가짓수를 다 헤아리기도 힘들 정도로 많이 나오는데 이 집이 좋았던 건 보통 이렇게 다찌집은 4인 이상 가야 이렇게 음식을 내어주시는데 제가 갔던 이 울땡다찌는 2인상부터 받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낮에부터 일찍 열어서 밤 늦게까지 막 하는 게 아니라 낮에 좀 조용할 때 사실 밤에 가면 너무 시끄럽거든요. 낮에 가서 조용하게 반주를 한 잔 즐기시기 굉장히 좋습니다. 아, 네. 그리고 제가 그때 물어봤었어요. 아주머니한테. 왜 이런 술 문화가 생겼느냐 봤더니 통영분들은 옛날부터 다양한 해산물 안주로 술을 먹는 걸 즐겨 했는데 그걸 한꺼번에 많이 먹지는 않고 다양하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안주를 조금씩 내서 만들어진 이런 술 문화가 발전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한 가지만 먹으면 딴 거 못 먹고 배가 그쵸. 불러버리니까. 그래서 저처럼 해산물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곳에 가면 정말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었다. 이제 해장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통영에서. 딱 제 얘기인데요. 너무 해산물을 좋아해서 그날 통영의 밤도 너무 아름답고 너무 음식이 맛있어서 제가 좀 과음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쓰린 간을 부여잡고 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통영에서 유명한 남편보다 혹시 더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술을?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 지인들이 모두 알고 있는 제가 더 잘 먹습니다. 주량이 더 셉니다. 통영에는 다양한 생선국들이 유명한데 그 중에 하나가 특히 그 해장국으로도 좋은 국이 바로 복국이에요. 복국. 예, 통영의 복요리는 수입 냉동복어가 아닌 서울시장에서 나온 복을 당일 요리해서 내놓기 때문에 정말 신선하고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울시장 입구에 가면 복을 전문으로 하는 복국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갔던 데는 만땡복집인데 서울시장 앞쪽 그 골목길 안쪽에 있어요. 막 시락국 파는 그쪽 안쪽에 있는데 복국 전문점이다 보니까 메뉴는 단촐합니다. 복국, 졸복국, 복매운탕. 저희는 이제 복국을 먹었습니다. 부산식하고 비슷한가요? 비슷해요.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맑게도 먹을 수 있고 빨갛게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부산엔 잘 없는 졸복국이 있어요. 아주 작은 졸복으로 한. 전 참복국을 먹었는데 이 식당이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복국도 복국인데 기본적으로 나오는 찬이 너무 좋아요. 복국을 시켰을 뿐인데 계절별로 회가 서비스로 나와요. 오, 예. 여름에는 학꽁치회가 나오고 봄에 가면 멸치무침회가 나오고 겨울에 가면 굴이 나오고 일단 그거에 감동하게 되는데 그리고 밑반찬들이 다 정갈하니 맛있어요. 잠시 후에 그 뚝배기에 미나리와 콩나물과 복국을 넣어서 맑게 끓여낸 부글부글 뚝배기가 제 앞에 딱 놓여요. 경건하게 딱 맞이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단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한번 탁 먹으면 갑자기 위장에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뻥 뚫리는 느낌이에요. 식도에. 지난 밤에 쓰라린 추억을 싹 닦아주는 느낌인데 통영에서는 이 복국에 약간 뭐 경상도 쪽의 특징인데 식초를 테이블마다 식초가 있거든요. 네. 두세 방울 탁 넣어서 먹어요. 뭔 차이가 있을까 싶지만 그 두세 방울이 시원한 감칠맛을 또 기가 막히게 올려줘요. 그리고 아삭하고 향긋한 미나리와 콩나물과 또 이 복국살은 워낙에 다른 생선보다 조직이 친밀해갖고 굉장히 쫄깃쫄깃한데 그렇죠. 이 복국을 탁 뭐 그 살 집어 먹고 미나리 먹고 하다 보면 같이 마주한 사람들이 아무도 말이 없어져요. 그리고 고기살을 다 먹고 나면 숟가락으로 먹던 국물을 종당에는 이렇게 뚝배기째 들고 마시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면 딱 이 생각이 들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또 이제 새로 또 시작해야지. 새로 올 하루도 다시 열심히 즐겁게 시작할 수 있다. 술을 음악회도. 시작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뭐 그것도 포함이 돼서 모든 걸 새롭게 다시 기운차게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네. 그런 말이죠. 해산물 식당 말고도 네. 또
추천해 줄 만한 노포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예, 저도 이제 이번에 가서 알게 된 곳인데 그 3대를 이어서 하는 식당이 있어요. 사람들이 통영에 가서 곰탕 먹고 비빔밥 먹었다고 하면 되게 의아해 하는데 이 식당은 정말 가셔야 되는 거예요. 되게 오래된 가게고 1946년 문을 열어서 3대째 이어지고 있는 곰탕과 비빔밥 맛집이에요. 대표 메뉴는 소머리 곰탕이고 통영 사람들이 너물밥이라고 하는 통영식 비빔밥을 내주는 집입니다. 일단 곰탕, 소머리와 양지고기를 푹 고아서 만들었는데 곰탕인데 약간 설렁탕처럼 뽀얀 국물을 자랑해요. 이 집에서 소머리 곰탕을 주문을 하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달걀을 넣을지 말지. 옛날에 이제 영양분을 위해서 노란색 큰 달걀 이렇게 넣어주셨대요. 그리고 그걸 딱 그럼 넣어서 달라고 하면 이분이 먹는 법을 알려주세요. 국물이 탁해지니까 이 국물 자체를 즐기려면 나오면 그 달걀부터 먼저 후룩 먹고 그 다음에 국물을 즐기라고. 국물을 딱 맛을 보면 정말 진하고 고소해요. 매끄러운 국물이에요. 전주 콩나물국밥 근데 달걀을 이제 넣어서 먹느냐 안 넣어서 먹느냐 두 가지 방식으로 하는 집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현땡옥이라고. 그렇죠. 저는 그 남부시장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남부시장식 네, 있고. 네. 그러니까 이 집에서는 그러니까 곰탕에 달걀 넣는 집이 많지 않은데 그게 오래된 전 처음 가게다 들었어요. 보니까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고기가 정말 덮이 부드러워요. 누른내 없고 혀로 이렇게 입안에서 그냥 이렇게 넣어도 뭉개지는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다 밥을 말아서 고추 양념으로 버무린 부추하고 달콤아삭한 깍두기, 묵은지가 예술인데 이것과 함께 먹으면 정말 박황복이 뚝딱이고요. 그리고 이 집에 가시면 꼭 드셔야 되는 게 바로 이제 통영 분들은 너물밥이라고 하는데 비빔밥이에요. 통영식 비빔밥인데 통영식 비빔밥의 특징은 뭐냐면 바다와 들에서 나는 나는 한 12가지의 나물들로 이렇게 밥을 하는데 나물을 볶지 않고 조갯살이나 어간장으로 이렇게 볶은 다음 데친 걸 그대로 조물조물 하셔가지고 볶지 않고 무쳐서 내주세요. 아. 그래서 계절마다 들어오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져요. 겨울에는 미역, 토, 배추 등이 들어갔고 여름에는 박나물이 들어가고 그리고 공통적으로는 콩나물, 무, 호박 등 약간 12가지 정도의 재료가 들어가는데 딱 나오면 나물만으로도 한 접시가 가득해요. 국물이 약간 자박하게 조갯살이나 어간장으로 양념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 자박하게 나오는데 거기에다 밥을 넣어서 비벼 드시면 돼요. 이렇게 고추장을 주시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추장을 넣지 않고 그냥 비벼 먹으면 정말 삼삼하고 고소하고 담백한 약간 통영식의 남다른 우리가 먹었던 기존과는 다른 통영식 너물 비빔밥을 먹게 되는데 별것 없다 싶은데 나와서 한 번씩 생각나는 맛이에요. 그 너물 맛을 제대로 보려면 고추장을 좀 최소화해야 되겠네요. 저는 그냥 안 넣고 그냥 그 자체로 먹어도 간이 삼삼하거든요. 네. 그 자체로 드시면 각 채소들의 맛도 살아있고 그러니까 나물 안에 바다에서 나는 해초, 들에서 나는 해초, 그다음에 약간 조갯살의 맛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또 이 식당에서는 좋은 게 그 메뉴판에 보면 막 가자미 조림이 있거든요. 어우, 시킬까 저 말까 하는데 좋아합니다. 모든 메뉴를 주문하니까 저희가 이렇게 곰탕이랑 비빔밥 주문하니까 기본으로 가자미 조림과 경상도는 방아가 유명하잖아요. 네. 방아를 넣은 부추전이 기본적으로 찬으로 서비스가 돼요. 그래서 생선 조림과 이 곰탕을 먹는 것도 맛있고 이 생선 조림과 더불어서 원래 이 너물밥은 건생선이랑 먹어야 된대요. 그 약간 건 가자미를 졸여서 내주시는데 이 서비스로 나오는 가자미 조림도 기가 막혀요. 네. 지금까지 소개해 주신 거 말고요. 네. 통영 가면 또 꼭 먹고 와야 되는 음식 다른 것도 있을까요? 통영의 봄에 제철인 것 중에 하나가 멍게예요. 멍게. 지금 멍게 제철인데 그 멍게는 정말 그 퉁퉁한 몸 가득 바다 향과 바다를 그대로 품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약간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세요. 멍게 향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으악 하시겠지만 그 멍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철 그 상긋한 지금 싱싱한 바다 향을 막 떠올리실 텐데 통영에 가시면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음식들 중에 하나가 이제 멍게 회로들 많이 드시는데 멍게 비빔밥이에요. 멍게 회를 잘 안 드시는 분도 멍게 비빔밥을 비빔밥을. 드시면 그렇죠. 좋아하더라고요. 그 통영항 뒤편으로 이제 멍게 비빔밥 하는 집들이 많고 어딜 가나 통영에는 멍게 비빔밥집들이 많아요. 웬만한 식당들 가면 다들 진짜 별거 없거든요. 거기에 그냥 숙성한 멍게에다가 참기름 깨 김만 곁들여서 비벼 먹는데 비린내 없이 이 향긋한 감칠맛이 정말 기가 막혀요. 심지어는 이 밥 먹고 트림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이 멍게의 향이 너무 고소하고 달콤해서. 그러니까 통영의 봄을 알리는 음식을 도다리 쑥국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도다리 쑥국은 약간 누군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도다리 네. 쑥국이 겨울의 피로를 살포시 달래는 음식이라면 멍게 비빔밥은 봄바다를 통째로 씹어먹는 맛이라고.
네. 좀 더 강렬하고 예. 상콤하게 예. 봄바다를 느끼고 싶다면 지금 이 계절에 가셔가지고 멍게 비빔밥을 슥싹슥싹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통영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하나가 그 멍게 전골이라는 음식이 있어요. 그 원땡 원땡 뭐 식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가면 이렇게 그 전골 냄비에다가 멍게를 툭툭 썰어서 넣어서 네. 해주는데 멍게가 익히면 되게 맛이 달라지거든요. 쫄깃하고 달큰한 기가 막힌 전골을 드실 수 있으니까 기회가 되시면 멍게 전골도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음식들 식당 이름은 다 정확히 말씀 안 드렸는데요.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들어오시면 다 확인할 수 있고요. 유튜브 다시 보기에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방송 끝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퀴즈 내드린 것 정답과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통영 출신의 세계적인 현대음악가 작곡가는 누굴까요? 이현주 기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1번 윤희상 작곡가입니다. 네, 윤희상 정답이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 정답 보내주셨고요. 세 분 선정했습니다. 7473님, 7082님, 3616님, 7473, 7082, 3616. 세 분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참여해주신 다른 많은 분들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9087님은 침이 돌아서 못 듣겠어요. 침 자꾸 나시죠? 이현주 기자가 얘기하는 음식 얘기는 진짜 맛이 듣기에 정말 맛있어요. 네, 오늘 함께하는 저녁길 서도입니다의 여행 얘기해 주신 이현주 기자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부탁드릴게요. 네. 네.